법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우리는 그저 총을 들지 않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따른 병역법을 인정해주고 대체복무를 시행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종교적 병역 거부로 규정하며 현행 병역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안 가는 것이 양심이라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방의 의무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시민단체를 결성해 힘을 모았습니다. 2003년 결성된 전쟁 없는 세상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화주의와 반군사주의 신념을 가진 전쟁 없는 세상의 회원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대 입대하면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군가를 구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무겁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병역 거부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3개월 동안 교도소에 복역했던 이용석 활동가. 차가운 교도소 생활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건 전과자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병역 거부를 해서 군대를 안 갔고 감옥에 갔다는 걸 밝히고 나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직장의 동료로 있으면 내놓고 불이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은근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요. 최근 6년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은 매년 수백 명. 합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병역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실형정과를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주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현역 입영 대상자들을 제1국민역이라고 합니다. 제2국민역은 입영 대상자가 아닌 거죠. 근데 실형정과로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이 돼요. 죄에 따른 형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저형량. 그래서 1년 6월이 2001년부터는 계속 정찰제 판결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실력을 빼앗을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요지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병무행정 쇄신 지침을 내리면서까지 병역 의무를 강조했는데요. 1950년 이래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군사정권 때 남성인데 국가가 부여한 국민이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처분들을 했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뭐 구타 가혹행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집총 거부 등을 통해서 평화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다수는 특정 종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서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해칠 목적으로 그런 무기를 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 양심이 형성된 거고 그것이 현재 병역 거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민소리 씨의 가족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3명의 형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습니다. 한 집안의 교도소 복역자가 넷.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그냥 그 어린 마음에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안 좋은 곳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민소리 씨 가족에게 또다시 악몽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생 고은 씨에게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겁니다. 입영 통지서를 지금 나왔나요? 네,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민고은 씨도 다른 형들처럼 병역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형들의 결정을 쭉 지켜봐 왔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쯤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숱한 논란만 있을 뿐 제자리인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는 민소리 씨. 저뿐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같은 문제를 겪어야 될 테고 그냥 그런 현실이 너무 좀 억울했달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몸소 부딪혀가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이 생긴다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에는 조금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한 겁니다. 첫 무죄 판결이 난 게 2004년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법정에서 무죄가 날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기류에도 상급 법원인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에게 단 한 번도 관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모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방부도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가 도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 뭐 명확하게 해명은 안 했지만 아마 좀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나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었던 그 당시의 이유도 국민의 정서, 또 남북 긴장 관계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2016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급증, 2018년 들어 무죄 판결이 100건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최고 재판소들의 판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록 이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했지만 내 양심상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계속 쌓이죠. 하급심 법원들의 무죄가 이렇게 쌓이는 상황은 정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 여론만큼이나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헌법재판소를 찾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변화를 해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병역 거부자들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합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 불합치, 헌재는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사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형 대신 대체복무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엇인지에 대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대체복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유엔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철폐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 요구하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2013년 유엔 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인 사람은 전 세계 700여 명. 그중 90%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종교적 넓은 의미의 종교적 신념, 평화주의 신념들의 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군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도 선택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군사적이지 않은 인간 영역에서의 복무를 대체복무제가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교도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법안은 총 3건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날 뿐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해보자. 이게 이제 대체복무가 이제 현역 복무하고의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간도 좀 길게 하고 난이도도 좀 어렵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형평성이 있는 거고 또 어느 선까지 해야 징벌적인 것으로 넘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기준이 있어요. 유엔이라든지 또는 유럽 평의회 같은 데서 얘기된 게 있는데 그게 2배 정도 하면은 좀 징벌에 가깝다라고 하고 1.5배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5배로 하게 된 겁니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도 남북 분단의 안보 상황인 점을 강조,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 제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살상 무기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군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든가 안보 태세 유지에 어떤 구멍이 생긴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올해 안까지 조속한 대체 복무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 병역의 종류를 정하는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입영 업무라는 걸 진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기간 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헌재가 결정한 배경이 된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선 해외 사례를 토대로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느끼는 안보 위협과 비교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타이베이. 뭐 거기는 뭐 분단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안 문제 상황인데요. 타이베이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으로는 독일, 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이 현역과 복무 기간이 동일하고 그리스, 스페인이 1.5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지로는 양로원과 재활센터 등 복지 분야가 제일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경찰, 소방 등 치안 분야와 문화유산 보호 등 대부분이 군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돌봄 노동은 여성의 일로 치부됐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안 하는 일, 여성들만 하는 일. 근데 대체 복무를 통해서 젊은 남성이 이 돌봄 노동을 하게 되면서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 돌봄 노동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깨닫고 사회 전체도 이게 남녀의 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이구나 해서 그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착오한 것 혹은 잘된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효과를 의도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 행정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5만 7천여 명이 대체 복무 중입니다. 대체 복무란 제도가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산업체 가서 일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의경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방 관련 일도 할 수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대체 복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포함하자는 게 지금의 논의입니다. 병역 거부자라는 낙인과 함께 교도소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군과 관련되지 않은 기관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 도입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의무 소방대라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난이도도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고요. 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현역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역 복무병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휴대폰 쓰게 하는 것도 월급을 올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인권 문제 개선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병의 상태를 계속 안 좋게 놔두고 마치 뭐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역병에 대한 것 계속 개선해 나가야죠.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양심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법과 병역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과 달리 피고인 측은 병역 거부는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선택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쟁 수행이라는 게 예전 뭐 한국 전쟁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돌격 앞으로 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자원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요. 전쟁 수행을 하는 주요 임무들은 장교와 부사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병사들은 장교와 부사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 뭐 200명, 300명이 빠졌다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 수행을 못할 정도로 어떤 안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허약한 나라가 결코 아니고요. 반대는 하실 수 있죠. 저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인 거고 내가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너 20대의 나이에 다른 방식으로 너 사회에 대해서 기여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전쟁 없는 세상으로 보내준 편지들이에요. 뭐 저희한테 부탁하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부를 전하는 내용도 있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만 약 2만 명, 그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36,700년이 넘는 시간. 지금 생활 중인 분류심사방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과 사는데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 불편하면서도 매우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을 만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감옥 안에서는 공간도 제한되고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스스로를 모질게 다그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밖에서 겪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안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크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가 단순히 혜택이 아닌 양심의 자유로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저의 양심에 반하지 않고 또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 주신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도소로 내몰린 사람들. 그들의 신념과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역 복무자들과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측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대도시 이런 데에서는 이제 빈집이 없을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서울에 빈집이 그만큼 많았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권 문제이고 또 소수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면에서
조금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